이번 영상은 내년 2023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편은 그런 주요 키워드, 그리고 내일 2편에서는 이 차트적인 부분을 함께 좀 큰 틀에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세 개 주요 메이저 기관들이 분석한 이 세 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분석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100% 새로운 부분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강도가 얼마만큼 더 세지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더 유지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 시장의 출렁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것이든 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가 가장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라면 그러한 것들이 출렁이는 모습, 그 강도가 세지느냐 약해지느냐, 거기에 조금은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1편으로 이 글로벌 메이저 기관이 본 2023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키워드, 먼저 첫 번째는 브룬킥스 연구원. 그렇죠? 이 브룬킥스 연구소는 미국 연준과 실업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붕괴 여파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브룬킥스 연구소는 새해에도 이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 확실하고 그 폭에 따라 경기 침체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죠. 그렇죠? 2022년 올해죠. 12월에 이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이 브룬킥스 연구소 강연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은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물가를 잡지 못하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란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함정, 이 미국의 고용 상황이 너무 좋다는 점입니다. 올해 11월 기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률이 3.7%,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정상적인 그런 고용뿐만 아니라 다른 고용도 분명히 포함이 돼서 이렇게 실업률이 3.7%,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인데, 파월 의장조차도 이 고용 상황이 너무 좋은 지금의 상황에 따라, 그렇죠? 고용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다 보니까는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강세, 매파적인 발언도 많이 하였죠. 그래서 이런 고용적인 부분도 참 아이러니하게, 고용이 좋으면은 참 경제에 좋은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고용이 좋은 점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높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작용해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이 브룬크스 연구소는 이 암호화폐 붕괴에 또다시 이제 주목을 했는데, 지난 몇 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뤘던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도 포함이죠. 그렇죠. CBDC, 또 암호화폐 시장은 FTX 파산 사태 등으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졌고, 특히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이 CBDC 발행을 고려 중인 중국의 반응은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CBDC 발행과 전자화폐죠, 그 효과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또한 시장에 분명히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보고 있는 이 브룬킥스 연구소. 그렇죠? 뭐 연준, 실업률, 금리 인상, 또 암호화폐 시장까지 이러한 부분을 내년에도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키워드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기운 없는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즉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기까지 예상보다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인류라고 하니까는 상당히 좀 거창한 것 같네요. 인류는 지난 15년 동안에 제로금리의 시대에서 살아왔고,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장기간의 저금리 시대였다.
그 이후 맞이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등 이런 자산 시장에 고통을 안겨줄 것이고 2023년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15년, 10년 이상 동안의 제로금리 시대, 그런데 우리는 쉽게 느끼지를 못했죠. 이러한 자산이 버블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지내왔고, 지금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러한 것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내년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금 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인 충돌 위험성이 높은 시기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미국과 유럽 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 러시아와 서구의 대리전 양상을 이렇게 띄고 있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또 중국과 또 묶어 있는 것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전쟁은 단순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인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죠? 에너지 가격의 급등, 또 식량난의 급등, 또 귀금 광물들, 그렇죠? 희소 금속 다양한 이러한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가 다 엮여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겨울 전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전쟁은 2023년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위대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것은 무역에서부터 시작해 통화 기술 패권 전쟁으로 번지는 이 둘 전쟁은 향후 새로운 동맹국들 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 정권에선 친중국이었지만 이번 정권은 또 친미국으로 이렇게 항상 중국과 미국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잘 붙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러한 전쟁으로 인한,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전쟁이 아닌 이런 경제적, 정치적인 이런 패권 전쟁으로 인한 국내의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코노미스트의 2023년 세계 대전망. 2023년 세계 대전망을 이코노미스트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퍼머 크라이시스, 그렇죠?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는 불안정과 불안을 뜻하는 이 퍼머 크라이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는 이미 피할 길이 없는 필연적인 미래로 보고 있다. 기존의 국경은 불가침해하고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되고 핵무기는 사용되어지 않아야 하며 인플레이션은 낮고, 그렇죠? 부유한 국가들의 불은 언제나 켜져 있어야 한다는 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가정들이 모두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국경은 불가침,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또 핵무기, 러시아 전술핵도 언급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또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있는 상황, 또 부유한 국가들조차도 지금 유럽들도 많이 힘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 기존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렇게 동시에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는 앞으로 국내 또는 세계 증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불안정하고 불안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미국의 제조업 자국 우선주의 강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찌됐든 설계는 자신들이 하더라도
이렇게 제조는 외주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만드는 것까지 제조업까지 자기들이 다 하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 눈을 뜬 것이죠. 그렇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다 갖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나 전기차, 2차 전지, 뭐 IRA법,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를 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될 것이고, 중국과 대만의 충돌, 그렇죠.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단순히 중국과 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과 또 미국 간의 문제로 또 확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또다시 세계에 충격을 또 줄 수가 있겠죠.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과 뭐 변이 발생, 최근에 또 중국발 그런 입국자들이나 이런 모습에서 코로나 재확산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내년을 진단을 했는 이런 메이저 기관들의 내용을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하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표현하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올해 다 우리가 알고 있고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주요 키워드가 내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키워드들,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 강하게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 좋아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출렁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시장이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다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내년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이런 주요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관련된 뉴스도 체크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강화가 되는지 다소 완화가 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두면서 분명히 우리가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2023년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주요 키워드를 글로벌 메이저 기관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우리 차트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